반갑습니다. 태흥행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계속해서 TPS에 대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5S, 표준화, 낭비 제거, KPI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파운데이션 기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린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물론 구독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많이 보지도 않지만 각 테마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구독하시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보게 되면은 그 제목이 뭐냐면은 지속적인 개선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일반 개선 파이브에서 다 한다 이거죠. 한다고 봤을 때 그 낭비지 때 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읽어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좀 업데이트하여 강의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시간의 제약이 해가지고 끊기게 되면은 1부, 2부로 편집하여 동영상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제 유튜브 이름은 테리 해피니스 88에서 테리 해피 88로 개명을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차는 어떤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속적 개선을 위한 어떠한 컬처, 문화를 개발 및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우리는 낭비 제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낭비 계속 활동 계속 하고 있는데 5S도 하고 있고 낭비 제거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탑이나 임원들의 어떤 그 간부들의 관심이 첫째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도 반드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법을 찾고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TPS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자동화 개념 많이 가고 있다 그죠? 하지만은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팩토리 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어떤 조직이든 그 라인에서 이렇게 TPS가 체계로 된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부분도 공장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꾸려나가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와 같은 기본이 안 된 부분에서는 어떠한 스마트 팩토리라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이 TPS를 통해서 여기에 기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툴이 있으면 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죠? 근데 그분은 생산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지속적인 개선 부분이 체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문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다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각 공정의 어떤 지속적 개선은 모든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노력.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지속적으로 평가로 계속 제가 볼 때는 뭐 주 단위로 아니면 2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그래 반기 단위로 연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개선을 한다면 팀으로 계속 새로운 팀이 생겨나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업자가, 보통 우리 작업자들은 말 참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말을 잘 안 해요. 내용을 알고 있어도 쑥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특히 동양 사람은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는데, 물론 서양 사람들은 다른데 보통 암묵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이 있지만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반드시 우리는 끌어내서 활용을 해야 하며, 일상적으로는 작지만 많은 활동을 실시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까요? 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5S, 그 다음에 작업자 피로도, 반품되는 문제, 제작업 문제, 리드타임, 유연성,
부가가치가 있는가 없는지, 그리고 낭비, 저비용, 물류 흐름, 생산량, 제품 교환 시간, 그리고 설비 고장, 직행률,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이 고객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까요? 더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라인을 유인하게 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설비가 있고 새로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은 이 전체 통합적인 종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섹션마다 각 부분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을 이어나갈 때 결국은 그 회사의 발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어떤 개선되는 부분과 그런 시스템 개선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워크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단일 공정, 공법에 관심을 갖고 종종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 이제 초청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엔지니어들이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며 목표와 완료 시점이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지정된 적용을 시점하고 적용을 시점에서 우리가 때때로 큰 변화로 진전되는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리가 이 개선이라는 것은 자업자들의 최선의 공정을 알고 가장 실행 가능한 개선사항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서 개선할 수 있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플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원 활동을 자주 많이 실시하여 진전 또는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지속적인 개선은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서서히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 개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크숍 임프루먼트와 지속적인 개선 우리 둘 다를 원해야 되겠다 그죠?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져야만이 어떤 우리가 확실한 지속적인 개선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발전, 변화, 지속적인 개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회사는 좀 더 발전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속적인 개선은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각 계층별로 롤이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걸 니워또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원이 해야 될 거, 중앙 관리자가 해야 될 거, 경영진이 해야 될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팀원이 해야 되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 표준 정의에 참여하고 표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혁신에 참여하고 목표 지향적인 개선하게 되며 지속적인 개선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혁신적인 제품을 갈구해야 되며 혁신의 공정을 갈구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이나 개선이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안정된 그런 같은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이 표준 자극과 혁신의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돼야만이 우리는 표준 작업이 혁신이 되고 혁신이 바로 회사의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문화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점과 실수는 잠재적 개선을 나타낸다. 결국 우리가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결국은 그 부분이 실수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될 것이며 긍정적인 문제 해결 문화는 성공적인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나 실수가 없는 공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돌출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실수에 대해서 제재가 없다면 솔직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문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문수화시켜서 문수를 통해서 이분을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점과 실수로부터 우리는 하나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속적인 개선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시다 그죠? 결국은 실수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이 도리어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책임과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개선, 그 다음에 워크샵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오토 칼리지 개선 활동이고 이건 최적화된 부분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작업자는 표준 작업 개선하는 부분으로 막 간략하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으로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적인 개선을 하는 방법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PDCA 다시 수행을 해서 비전을 달성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조건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과 관리 지표가 현 상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잘 파악된 현 조건은 개선을 측정하도록 해줍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CIP의 지속적인 개선의 공직의 장기 비전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장기 발전이 목표다 그러죠.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PDCA는 CIP 발전을 위한 기본 방법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관된 PDCA를 적용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CA는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에서 개발 및 적용 단계의 반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계획을 잡고 결국은 우리가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재 상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간단한 방법으로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연구하고 대책을 문서화시키고, 결과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관찰, 시작하면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결과가 성공일 경우는 개선을 표준하고, 아닌 경우는 다음 단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사이클화 시켜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과의 낭비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개선 항목입니다. 간과되고 사용되지 않는 개선 아이디어. 이와 같은 낭비를 아무리 줄이다 손치더라도 작업자나 그리고 이 어떤 모든 임직원 자체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간과되고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개선 아이디어는 8대 낭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7대 낭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부가가치 있는 낭비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KPI는 주요 공정 작업 및 그림의 공정이 정되어야 하는데,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정의 및 측정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개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KPI가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개선의 방법은, 표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빠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표준은 현재의 상태와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개선을 의미하기도 하며 정기적으로 리뷰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달성된 결과가 반드시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PDCA에서 SDCA 표준화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SDCA를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표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표준이 있는가? 그리고 표준 명확한 거 업데이트 되었는가? 표준 인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계속 우리가 사이클화 시켜서 우리가 표준을 개발해 나가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모든 조건은 임시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지속적 개선을 성공하기 위한 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게 되면 지속적 개선이 성공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발생 지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완벽한 대책을 계획하고 기다리지 말고 자그마한 1%의 어떤 간단한 임시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안 돼, 이것은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세요. 정말 효과가 없다면 왜라고 반문하고 다음 안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변화로는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문제점이 없다면 당신이 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단지 우리가 그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 동료가 개선을 했다, 아이디어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의 동기를, 그 개선의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힘이 생기고 뭐 상가, 뭐 불은 아니고 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만이 반드시 지속적인 개선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역시 이제 스마트하게 지속적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뚜렷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달성 가능해야 되고 현실적이고 시기가 적절한 그와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전이 뭐냐?
지속적 개선은 모든 구성의 일 업무 및 일산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보다는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뀌고 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